바이블부터 좀 정리를 하고요. 보시면 예제 7번에 있는 7-2번부터 가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요. 요거 약간 좀 말장난 비슷한 거여가지고 그런데 보시면 F란 녀석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거든. 역함수가 존재해요 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냐면 1대1 대응이에요 랑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지. 1, 2, 3, 4, 5가 있고 이쪽에도 1, 2, 3, 4, 5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쪽으로 화살표를 보내는 게 함수였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는 게 역함수인데 지금 뭐 물어봤냐면 F 역함수 1이 누구냐? 뭘 집어넣어야 1이 나오냐? 뭘 집어넣어야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특정할 수가 없어요. 힌트가 전혀 없잖아. 여기서 1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몰라요. 2가 누구를, 3, 4, 5가 각각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알아낼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 하나는 선택했을 거야. 이 5개 중에 누군가 하나는 얘를 선택했을 거고요. 또 다른 누군가 하나가 얘를 선택했을 거고 또 다른 누군가가 각각 하나씩 선택했을 거예요. 그죠? 1대1 대응이라는 게 뭐였다고? 1대1 대응이라는 건 얼굴 보고 물어봐야 되는데 얼굴이 없어가지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아니지, 집이잖아. 그냥 외쳐봐. 엄마가 깜짝 놀라게. 1대1 대응이 뭐였냐면 하나씩이 아니고 1대1 대응이 뭐였냐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랑 치역이 같은 거. 그죠? 그게 1대1 대응이었다고. 조금 더 좀 우리식으로 이해를 다시 해보자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이긴 해야지.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각자 화살표를 하나씩 보내는 건 당연하고 1대1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공역에 있는 애들이 즉 Y들이 화살표를 한 개씩만 받아야 되고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하니까 화살표를 못 받는 애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정의역도 5개고 공역도 5개인데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이면 공역에 있는 애들이 화살표를 다 하나씩만 받았을 거다 그런 얘기거든. 이 5개 중에 누군가가 이거 5개를 선택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봤다고? 얘가 얼마인지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거 선택하네, 이거 선택하네, 이거 각자 선택한 애들을 다 더하래. 그럼 다 더하면 뭐 되겠어요?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겠지. 이제 누가 1인지 몰라. 누가 5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이것들 중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고 하나는 3, 하나는 4, 하나는 5였을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야. 1이 여러 개거나 2가 여러 개가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결국 얘는 순서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각자 하나씩을 다 더해라 라는 말과 다르지 않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15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혹시 이렇게 듣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 어디 옆에 연습장에 잘 표시했다가 이따 구글 미트 할 때 저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그죠? 이 문제 질문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들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은 거 있으면 그때 연습장에다가 표시해두라고 해뒀다가 이따가 개별적으로 물어볼 시간에 꼭 다시 물어보고 확인하세요. 다음은 다음 장에 8-2번입니다.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AFX와 FAX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보래요. 이것도 약간 헷갈리는 소리지. 한국말인데 약간 헷갈려요. 보시면 F의 역함수를 G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굳이 써보자면 F의 역함수가 G와 같더라 이런 소리인데 이걸 실제로 써먹을 땐 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거냐면 그래서 F랑 G를 합성하면 거꾸로 할 걸 그랬구나. F랑 G를 합성하면 누가 된다고? 항등함수가 돼버리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조금 더 정확히는 F를 띄어낼 때 G를 합성하면 F가 떨어져 나가더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로 와서 보면 AFX라는 녀석이 있대.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f의 역함수가 아니고 afx라는 녀석이 있나 봐. 저것의 역함수를 구하래.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afx라는 건 y는 afx인데 역함수를 구하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3단계에 의해서 첫 번째보다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대응 맞겠지 뭐. 그러니까 구하라고 했겠지. 두 번째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꾼 다음에 y는 이라고 정리해라. x랑 y랑 자리를 바꾼 다음에 x는 a, f, y 그리고 나서 y는 이라고 정리하래요. 그러려면 얘 우변에 y만 남기려면 a 없어져야죠. f도 없어져야죠. 그래야 y만 남거든요. 근데 a를 없애는 건 어렵지 않지. 이건 그냥 a라는 숫자를 곱한 거잖아. 실수 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눈다고. 그러면 좌변은 a분의 x가 되겠죠. 우변은 f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 다음 이제 f를 띄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f는 곱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f분의 1을 한다고 될 건 아니지. 그런데 이 f를 띄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f의 역함수를 합성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 좁으니까 옆에다 다시 써보면 fy가 a분의 x다 그 얘기인데 우린 여기다 무슨 짓을 할 거냐면 g라는 녀석을 하나씩 더 합성할 거다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좌변은 뭐야? g, f, y. 그런데 g, f는 뭐라고? g가 f의 역함수니까 g랑 f랑 합성하면 없어져요. 그죠? 원래 함수랑 항등함수는 짬짬이 하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걸 항등함수라고 표현했는데 이 항등함수라는 건 결국 이런 얘기거든. gfx는 그냥 x랑 같더라 그 얘기잖아요. 넣은 거 그대로 나온다. g랑 f는 합쳐지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f를 띄어내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f를 그냥 다짜고짜 뜯어갈 수는 없으니까 f의 역함수인 g를 합성해서 얘네 둘은 날아가고 좌변에 y만 남는다. 우변에 누구다? a분의 x다. 그런 이야기예요. 해놓고 나서 보니 뭐 한 거야? 나도 모르게 afx의 역함수를 구한 꼴이 되는 거지. 그쵸? 그 얘가 답이라고요. 첫 번째 것의 답. 두 번째 것도 해보면 이런 건데 y는 fax 이렇게 생겼대.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랬거든요.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x랑 y랑 자리 바꾸고 x는 fay 그리고 f 띄어내고 a 띄어내면 되죠. 순서대로. f가 겉에 있으니까 껍데기부터 뗀다고요. f를 떼내는 방법이 뭐라고? f의 역함수를 합성한다고. f의 역함수를 합성한다고 gx는 gfay 이고 gf는 둘이 붙으면 합성이 되면 사라진다고요. 녹아서 ay 이렇게 생긴 녀석만 남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변을 a로 나누면 y는 a분의 1 g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가 이 녀석의 역함수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도 RPM에 보시면 거의 똑같은 녀석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거의 모든 책에 다 나오는 녀석이고요.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란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x랑 y랑 자리 바꿔서 y는 이라고 정리할 때 이런 실수배들이야 그냥 나누기 하면 끝나는 거라서 별거 아닌데 f를 띄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지? 이 f를 띄어내려면 f의 역함수를 합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해결을 좀 해보시면 돼요. g란 녀석은 f랑 딱 순수한 f랑 둘이 붙어야 항등함수로 날아가는 거야. 다른 거랑 섞이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디 갔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냥 gx로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자, 알겠지만 이쪽에 모니터가 있어서 여러분 뭐
카톡이나 아니면 뭐 여기 어플에 실시간 댓글이나 이런 거 다는 걸 계속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중간에 너무 많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상한 소리를 아니 이상한 소리는 안 하겠지만 뭐 산수를 틀렸는데 계속 내가 혼자 쇼하고 있다거나 뭐 아니면 질문해야 될 게 있거나 즉각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그냥 하세요. 제가 계속 수시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거 8-3입니다. fx가 저렇게 생겼고 저것의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보시면 이 문제는 이거 하나 가지고도 해야 될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보면 일단 물어보고 있는 건 f와 g의 교점이라고 했는데 g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f의 역함수래. 그런데 f는 보니까 2차예요. 2차 함수거든요. 이거 대충 생긴 모양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곡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역함수가 없지.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분필로 지금 y좌표 똑같은 거 나타내보면 x값이 2개잖아. 그죠? 그러니까 없다고 원래는. 없는 게 정상인데 여기에서 지금 정의역이 0 이상이야 라고 제안을 좀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녀석이면 있겠구나가 돼요. 그래서 뭐 어차피 정확하게는 못 그리니까 대충 그려보면 요 fx라는 녀석은 x축 대충 그리고 싶은데 이게 마음이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 여길 6이라고 보면 5분의 1이니까 꽤나 넓적한 녀석이에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더 가야 되네.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그 중에 0 이상인 경우만 골라봐 그랬으니까 오른쪽 거만 잘라보면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fx예요. 좌변이 아니라 y축 왼쪽은 없어진다고. 왜냐면 정의역을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 역함수가 존재하지. 1대1 대응이 될 거니까. 그치? 이런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런데 어제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깜깜하죠? 역함수라는 건 원래 함수에서 x랑 y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랑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제가 한번 얘기했었고 특강 안 듣는 친구들은 수학상 제일 끝에 나오는 거거든요. 도형의 이동. 그래서 우리 이거 빨리 끝내고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꾼다는 건 그림 입장에서 보면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x랑 y가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좌표 평면에 y는 x라는 직선이 필요해요.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대칭 이동 해보면 누가 될 거냐 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흰색 곡선을 노란색 가지고 이렇게 데칼코마니 하는 거예요. 그죠? 딱 붙였다 떼면 주황색 곡선에 묻을 거라고. 그렇죠? 이게 대칭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 흰색이 y는 이거 좀 안 보이네. 요 흰색이 y는 fx라는 녀석이고 요 주황색 녀석이 y는 gx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됐죠? 그러면서 물어본 게 뭐다? 두 그래프의 교점 물어봤다고요. 그러면서 보시면 얘하고 얘가 되겠죠. 빨간색으로 점 찍은 두 점. 저 두 점이 f와 g의 교점이에요. 그럼 이제 교점 찾으라고 한 거니까 원래 교점을 찾는 방법은 뭐예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지. fx 저거고 역함수 구해가지고 둘이 같다 이렇게 풀 거라고요. 근데 역함수 안 구할 거예요. 구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안 믿으니까. 구해보면 봐봐요. f라는 녀석은 y는 5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6이고요.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고. 이렇게. 그리고 5 넘겨요. 그러면 5x 빼기 6이 y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y라는 건 루트에 5x 마이너스 6 이렇게 했어요. 이거 원래 뿔만데 맨 앞에 여기서 x가 0 이상 그랬거든요. 여기서 x랑 y랑 자리를 바꿨잖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y가 0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이 원래 뿔마 중에 마이너스는 떼고 플러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인데 얘가 이거라고요. 그런데 교점 물어봤다고 해서 다시 쟤랑 얘랑 둘이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만들잖아요. 일단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5분의 1 x제곱 더하기 6이랑 루트 5x 빼기 6이랑 같다고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쳐. 호기롭게. 뭐 해야겠어? 제곱해야지. 루트는 없애야 되잖아요. 제곱을 해봐. x에 관한 4차식이 돼요. 4차 방정식을 풀라고? 4차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니들이는 좀 이상하다. 여러분한테 4차 방정식을 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얘가?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봤자 역함수 가지고 교점을 찾으려면 너무 고생스럽다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괜히 내가 대문짝만하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저 빨간색 점은 당연히 흰색 곡선과 주황색 곡선의 교점이에요. 근데 저 둘 다 지금 어디 있어? 눈으로 보니까 노란색 직선 위에 있다고. 노란색 직선의 정체 누구였냐 하면 y는 x. 그죠?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웁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 원래 y는 fx랑 y는 gx에 교점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림을 그려보니 이 교점 어디 있는 거야?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굳이 얘랑 얘 가지고 교점 찾을 필요가 있냐고. 얘랑 얘 가지고 교점 찾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라는 소리예요. 그죠? 어차피 빨간색 점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그래도 좀 할만하지. 왜냐면 얘는 5분의 1 x제곱 더하기 6이고 얘는 y는 x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 풀란 이야기잖아요. 얘는 5 넘김이고 좌변 넘기면 아주 예쁘게 생긴 2차 함수, 2차 방정식 되거든요. 그죠? x제곱 더하기 6이 5x고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0이고 그래서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x가 2하고 3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이 좀 엉터리긴 하다만 어쩔 수 없지 뭐 손인데 여기를 2 여기를 3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뭐 물어봤어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덧칠하고 있는 요 두껍게 생겨먹은 선분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두 교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게 어디 있다고 지금?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2면 what? 여기 6이 아니라 5분의 6이지. 여기 x좌표도 2란 이야기고요. 여기 y좌표도 여기 x좌표가 3이면 여기 y좌표도 3이더라. 그 얘기하는 거겠네. 그쵸? 그래서 2,2에서 3,3까지의 거리 구하세요. 그러니까 루트 2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아까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6이 아니라 5분의 6이야. 그죠? 0 대입하면 5분의 6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이게 어차피 y는 x에 대해서 직선이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빡빡 바로 찾아지는데 사실은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도 찾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걸 찾으면 돼.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요. fx랑 y는 x.
방정식의 두 근. 우린 뭐만 필요하냐면 요 두 근의 차이만 있으면 돼요. 두 근의 차이. 이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돼. 왜냐면 얘가 기울기 1인 직선이거든요. y는 x니까 기울기가 1이잖아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 1이다 그 얘기야. 그게 기울기잖아. 기울기라는 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라고.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x가 1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니 그게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1이라는 건 x가 1 변하면 y도 1 변한다는 거야. x가 2 변하면 y도 2 변한다는 이야기고, 그치? 그럼 두 근의 차이만 찾아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라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을 거거든. 기울기가 1이니까. 그래서 결국 두 근의 차이에다가 루트 2만 곱하시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완성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쵸? 그리고 계속 하나만 더 이러면 막 두 개, 세 개 되겠는데 진짜로 하나만 더. 요 문제에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물어봤는데 얘는 그림 그려보니까 지금 어디 있다고? y는 x 위에 있다고. 근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야.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달리면, 어떤 단서였냐면 증가함수다 라는 단서가 달리면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난다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책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고, 저도 여러분한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기억하세요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어차피 니네한테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교과서에서 약간 힘들기 때문에, 왜냐면 증가함수라는 건 2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증가함수라는 걸 설명하고, 그래서 얘가 항상 y는 x 위에 있어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집에선,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에선 증가함수인 녀석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다시 말해서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 경우만 여러분한테 물어본다고. 다른 곳에서 교점이 생기는 건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뭐 맨날 y는 x 위에만 있는데 문제 풀어보니까 그러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원래 y는 x 위에 있나 봐.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 찾으래. 그러면 그냥 y는 x를 생각하면 되는구나. 대부분 이렇게 풀린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고요. 그런 것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한참 얘기했는데 결국엔 y는 x 가지고 찾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하나 더 해야 될 게 다음 장에 있는 9-3번인데, 요 9-3번은 보시면 요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문제는 RPM에 가서 보면 유형업에 20번인가 뭐 22번인가가 저거예요. 21번이네요. RPM의 21번이 거의 이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고요. RPM이 오히려 더 어렵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RPM을 가지고 요거 설명하고요. 얘는 여기서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RPM으로 가죠. RPM으로는 유형 9번부터 갈게요. 뭐 물어보는 건 대표 문제 하나씩을 물어봤는데 그냥 9번 보고 설명할 게 있으면 그냥 쭉 설명을 좀 할게요. 아이고. 유형 9번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하면서도 했지만 아주 정확하게 배우는 건 경우의 수에 가서 배울 거예요. 좀 더 그래서 그 수학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이거든요.
거기 가서 요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거고, 그게 아니면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 가시면, 그 과목에 가시면 거기에 가서 얘를 또 하게 될 거예요. 거기 가면 아예 함수 종류 5개인가 6개인가 그냥 한번 싹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좀 먼저 보도록 하자면, 그냥 대표 문제를 얘는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집합 x가 1, 2, 3, 4고 x에서 x로의 함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 2, 3, 4가 1, 2, 3, 4한테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안에 대응 관계를 나타냈을 때 그냥 함수의 개수 물어봤는데,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는, 일반적인 함수라는 건 이건 신경 안 쓰죠. 얘만 보는 거잖아. 여기서 화살표가 하나씩만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아니 얘가 화살표를 보내는 게 4개야. 1, 2, 3, 4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너무 작게 썼나? 얘가 누구를 선택할 경우의 수가 4가지 있고, 2도 마찬가지예요. 2도 1이랑 신경 쓸 거 없잖아. 1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2도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거든요. 서로 신경 쓸 거 아니라고. 화살표 하나만 나가면 되잖아. 얘도 넷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오는 애들이 누구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4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면 된다고. 경우가 4가지 있다고요. 그래서 이 4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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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를 다 곱할 거예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게 경우의 수 P예요. 왜 곱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됐으면, 뭐 이해라는 표현도 그렇고, 왜 곱하기 4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의문이 없으면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으면 그럼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왜 곱하기를 해야 되는지가 헷갈리시면 보세요. 이래서 그래요. 수영도 란 얘기를 했었나? 아닌가? 그림을 그려보면 그런 건데 경우의 수를 다 찾는 거야. 1이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1이 선택한 녀석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함수값 수로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돼요. 그렇죠? 얘는 이거 4개 중에 아무거나 고를 수 있다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2를 생각해 보면 F1이 1을 선택했대. F1이 1을 선택했대. 그 경우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거나 1, 2, 3, 4 중에 하나 아무거나 돼요. 얘도 얘 나름대로 1, 2, 3, 4를 선택할 수 있어요. 상관없잖아. 같은 거 해도 함수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도요. 마찬가지로 1, 2, 3, 4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겹치든지 말든지.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이 누구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2는 4가지 경우를 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를 다 더해보면 4에다가 4를 더하고 4를 더하고 4를 더해요. 4를 4번 더한다고. 그래서 4 곱하기 4예요. 4를 4번 더하는 거니까 4 곱하기 4라고. 지금 요거 얘기한 거야. 4 곱하기 4.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4개, 그 각각의 경우마다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개. 되죠? 그 안에 뭐라고?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안에서 또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각각의 경우마다 4 곱하기 4개, 16개의 경우마다 또 다 4개씩 달려있어요. 그럼 4를 16번 더하라는 이야기잖아.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4를 16번 더하라고. 그러니까 16에다 4를 곱하라는 이야기지. 16은 어디서 나온 건데 여기에다가 또 다시 4를 곱하라고. 그 얘기 한 거예요.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죠.
요 각각의 경우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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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우를 다 더하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4들을 막 곱해가지고 경우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약간 바꿔보면 이거 이렇게 오래 해야 될 건가 모르겠다. 숫자를 약간 바꿔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1, 2, 3에서 1, 2, 3, 4한테 보낼 거야. 그럼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이렇게 생겼으면 어때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야. 3.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3개야. 3. 얘도 다 3, 3.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4승 이렇게 생겼다고요. 81개다 그 얘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게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다 라는 거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1대1 대응의 개수인데 이거 지금 보면 정의역이랑 공역이 완전히 똑같아요. 유한집합인데 정의역이랑 공역이 똑같아. 개수도 똑같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1대1 함수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1대1 대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의 개수 물어봤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넷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무언가를. 그러니까 1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넷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그 각각의 경우마다 2를 생각해보면 1이 누군가 하나를 선택했잖아. 그럼 2는요. 1을 선택하지 못해요. 1이 1을 선택했거든. 1대1이어야 되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1이 2를 선택했으면 어때? 2는 선택하지 못해요.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1이 3을 선택한 경우에도 1이 4를 선택한 경우에도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1이랑 겹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3 입장에서 보면 어때? 화살표를 보내려고 보니 1이 누군가한테 화살표를 이미 보냈어. 2도 누군가한테 화살표를 보냈다고. 4개 중에 2개는 선택을 이미 받았다는 거야. 그럼 3은 그 둘한테 화살표를 보낼 수 없죠. 1대1 함수여야 하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둘 중에 하나에 화살표를 보낼 거고 얘는 선택권이 없어요. 남은 거 하나 남았을 거야. 그 하나한테 화살표를 보낼 거라고. 그래서 요 것들을 다 곱하시면 1대1 대응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항등함수의 개수는 항등함수가 뭔데? 물어보고 싶다. 항등함수가 뭔지. 항등함수가 뭐야? 누구한테 물어봐 이걸. 아무도 없는데. 항등함수가 뭐냐면 나랑 똑같이 생긴 녀석한테 화살표 보내는 거. 이게 항등함수잖아. 하나밖에 없어요. 경우라는 게. 하나! 되죠? 아 이거 4개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세트 한 세트밖에 없다고. 상수함수는요. 상수함수는 한 군데 몰리는 거. 얘네들이 다 한 놈한테 싹 쏠리는 거. 그게 상수함수야. 몇 개냐면 4개죠. 1한테 다 모이든가 2한테 다 모이든가 3한테 다 모이든가 4한테 다 모이든가. 경우의 수 입장에서 보면 상수함수의 경우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1은 사실은 아무나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1이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2는요. 상수함수라며 1이 선택한 녀석한테 가야지. 그놈한테 갈 거야. 한 놈한테. 그놈한테 갈 거라고요. 1이 선택한 놈한테 다 몰릴 거라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얘네들끼리 다 곱해서 4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여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경우의 수를 세는 거라서 이게 저 뒤에 있는 단원을 끌고 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질 않더라고요. 매번 나와요. 이게 다른 책들도 보면 함수의 개수를 셀 때 함수 배울 때 이 함수의 개수 세는 걸 꼭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 다행인 건 아마 요 함수가 아니지 중간고사 들어가겠다. 에이 뭐 알아두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유형 13번.
얘도 그냥 첫 번째 대표 문제를 보자면 fx가 저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고 뭐 물어봤냐면 hx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fhx가 gx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가 아는 건 f랑 g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f랑 g를 풀어에 제껴보면 f는 뭐 하래? 괄호 안에 들어온 녀석을 마이너스 2배하고 더하기 1 하래. 그러니까 좌면에 있는 fhx는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뭐 이렇게 봐도 돼요. x 자리에 지금 hx 들어가 있는 거잖아. 여기에 h가 들어갔다고. 그럼 여기다 h를 넣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2 h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그죠? gx는 뭐다? 근데 구하라는 건 h라며. 구하면 되지 뭐. 1 넘기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얘가 hx가 될 거다. 쉽죠? 네. 이게 지금 뭐였지? 유형 13번? 아직 역함수가 안 들어가서 그렇구나. 네,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보면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괜찮고 네, 됐죠? 그래서 13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가죠. 16번의 제목이 뭐였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랬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뭐랑 같은 말이다? 함수 f가 1대1 함수예요 랑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건 1대1 대응이란 뜻이랑 완전히 같아요. 그런데 x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고요. y는 a 이상 b 이하거든요. 이것도 이상한 실수하지 마. x가 정수라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온전히 다, 모든 실수 전부 다 라는 뜻이고 y는 a에서 b 사이에 모든 실수 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fx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2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x축, y축, 마이너스 1에서 1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뭐 대충 요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이게 너무 약해서 잘 안 보이려나? 보이죠? 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아이, 그냥 진하게 그리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요 안에서만 그림을 인정할 거다라는 거야. 누구를? 어떤 그림을? 요 그림을. 마이너스 3x 더하기 2를. 얘 그림 그려보면 뭐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 중에 어디만 보겠다고? 노란색 사이에 있는 거.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거야. 바깥쪽은 안 보겠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 상태에서 알고 보니 얘가 1대1 대응이었대. 직선이니까 1대1 함수인 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렇게 그어보면 다 한 번씩만 만나잖아. 그치? 이렇게 그어보면 한 번씩만 만나는데 1대1 대응이라는 건 안 만나는 y가 없어야 돼. 그죠?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돼 라는 말은 공역 중에 치역이 아닌 게 없다는 얘기니까 y들이 다 만나는 거더라 라는 소리야. 무슨 뜻이냐면 공역을
이렇게 제한을 해야 그래야 y값 중에 화살표를 못 받는 애가 없더라라는 거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모아서 얘네들이 공역이었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래야 얘가 1대1 대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좌표축 지우고 옆에 다시 그림을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요렇게 그어져 있는데 그리고 파란색이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공역을 자르기를 이렇게 잘랐다고 쳐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랐으면 얘는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럴 리가 없죠. 함수 자체가 안 되잖아. 박스로 잘릴 거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밑에가.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노란색이 정의역인데 그 중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정의역은 함수값이 없어요.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지 못하는 정의역이 존재한다고. 이건 함수 자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자르면.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있는데 자르기를 이렇게 여유있게 넓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되지. 왜냐하면 요 사이에 있는 y들은 화살표를 못 받았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y들은 화살표를 못 받았다고. 응. 그러니까 정의역도 다 하나씩 함수값을 가지고 함수값들도 다 하나씩 정의역을 가지려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날아가는 경우.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5인 경우. 이렇게 생긴 경우여야 겨우 1대1 대응이 되고 역함수가 존재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오히려 우리가 많이 보는 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5일 때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걸 오히려 더 많이 보지. 그치? 그래서 왜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가야 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쵸? 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밑에 보시면 438번도 볼게요. 438번. 얘도 중요한 녀석이어가지고 다 풀어봤으면 당연히 질문할 만한 문제예요. 어렵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은 풀기 힘들어요. 당연히 질문해야 될 문제인데 질문 안 했다는 건 안 풀었다는 거야. 안 풀었다고 안 알려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보면 x라는 함수가 누구라고 했냐면 a 이상이래요. a 이상의 실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x에서 x로의 함수래. 그럼 정의역도 a 이상, 공역도 a 이상. 되죠? 그런데 f가 이렇게 생겼대. 2차 곡선이야. 약간 골치 아프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왜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일반적으로 생겨먹은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없다고요. 왜? y값 두 개가 같은 x좌표를 갖는 경우가 있거든. 그치? 근데 역함수를 가졌대. 그 말은 정의역의 범위가 a 이상으로 잘려 있으니까 이거 중에서 최소한 축을 기준으로 반 뚝 잘라서 이쪽 편만 가져가는 거구나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쵸? 어쨌든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상수 a를 구하세요니까 역함수를 가졌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f가 1대1 대응이구나 라는 소리라고요. 그죠? 그럼 다시 1대1 대응은 뭐였다고? 1대1 함수 그리고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이건 정의역이지. 이건 공역이지.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다는 이야기야. 벌써 약간 졸지 마. 김정아, 눈 떠. 해수기도 멍 때리지 마시고.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이거 정의역, 이거 공역이야.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된다며. 문제에서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다고 알려줬다고. 근데 1대1 대응이려면 공역이랑 치역도 같아야 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정의역이랑 치역이 같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소리야? X에 A 이상 집어넣었더니 Y도 A 이상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오케이? 자지마. 정의역 X가 A 이상이었더니 치역 Y도 A 이상이더라 그 얘기하는 거라고. 뭔 소리야? A, A에서 딱 점 찍고 위로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죠? 응.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요 녀석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fx라는 식의 꼭지점이 어디인가 하고 살펴보면 x-4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4,2가 꼭지점인 녀석이야.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면 x축에 y축에 4,2면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생긴 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 그림을 그리면. 근데 지금 이 상태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1대1 대응도 아니야. 그러니까 역함수도 없다고. 그죠? 잘라야지. 최소한 여기서. 축에서 잘라야죠. 이거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 1대1 함수라도 되잖아요. 그치? 그런데 정의역이 A 이상, 치역도 A 이상이래. 어디서 잘라진다고? A, A에서 잘라진다고. 만약에 여기서 잘라서 X가 4 이상이야 라고 하면 Y도 4 이상이어야 돼. 근데 X가 4라고 했더니 Y 값은 2잖아요. 안 된다는 이야기야. A가 3은 안 된다고. 이렇게 자르면 1대1 함수가 되는 건 맞거든? 그런데 하필이면 정의역이랑 치역이 완전히 동일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4 이상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하필이면 4,2여가지고 4 이상이려면 2 이상이어야 돼. 그래야 뭔가 함수가 된다고요. 근데 지금 완전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어디까지 옮겨가야 한다는 소리냐면 이거 지금 뭐 그린 건지 알겠죠? Y는 X 직선 그린 거거든요? 이 직선 위에 어딘가에서 출발해야 돼. 이 직선 위에 어딘가에서. 왜? 정역도 A 이상, 치역도 A 이상. A, A에서 오른쪽 위로 날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 A가 어디다? 여기라고 여기. 아니, 너무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요 점이라고 해요. 요 점. 요 점이 바로 A, A가 될 수 있는 점이다. A, A. 이렇게 해야 정의역도 A 이상, 오른쪽만, 공역도 A 이상. 그래서 이쪽만 살려둘 거고 요 중에 살펴보니까 치역도 A 이상이네. 그러니까 아하 1대1 대응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살아남은 건 누구만 살아남았다고. 얘만 살려야 된다고. 얘만 살려야 우리가 원하는 1대1 대응 만들어지더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A를 찾는 건 결국엔 fx랑 y는 x랑 만나는 점 찾으세요라는 뜻이고요. 요거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8이 0이죠. 인수분 해보면 6, 3, 18 이렇게 생겼죠. 그지? 3하고 6인데 3은 어디겠어? 여기가 3이겠지. 여기가 6이고요. 근데 3은 안 되겠다. 그지? 4보다 왼쪽이잖아요. 비록 y는 x랑 만나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라고 제한을 해버리면 함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잘리잖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6에서부터 출발하더라 라는 소리예요. 완전 어렵다 그지? 죽겠지. 졸리고 어렵고 내가 이거 왜 하나 싶고 그러지 지금? 막 갑자기 배도 고프고 그런 마음이라도 들면 다행이지. 켜놓고 지금 컴퓨터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지? 배신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몇 번이었냐 이거? 이게 유형 16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고요. 유형업에 가보시면 21번, 22번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23번도 있는데요. 제목만 보고 갈까요? 유형 21번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이블에 있는 그 9-3번 문제를 풀 때 그거랑 거의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할 거고요. 22번, 23번 두 개 보시면 요거는 역함수 그래프 성질인데 이것도 아까 슬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만 빨리 보고 가면 되고 23유형은 요거는 아까 말했지만 바이블의 뒷부분이거든요. 4단원 뒷부분.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건데 그건 제가 여러분 얼굴 보면서 좀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요거는 일단 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번, 22번 유형 두 개만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 봤던 게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죠. 뭐 이런 식의 그림. 아까 거랑 거의 똑같은 게 요거지. 요거 봅시다. 요거 하나 볼게요. 그림 좀 크게 할 걸 그랬네. 됐죠? 자, 함수 f가 이런 그림이래요. 근데 보통 이런 종류의 그림은 y는 x가 꼭 같이 따라와요. y는 x가 따라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x축에 a, b, c, d가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y축에도 a, b, c, d가 필요하거든. 왜냐면 a를 넣어서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함수값으로 뭐가 나오는지를 일일이 다 표시 안 해줬잖아요. 그럼 쟤네들 중에 하나 있다는 거지 뭐. 그걸 표시해 주려고 y는 x라는 직선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단적인 예로 이런 건데 x축 위에 a라는 점 보이죠 지금? 여기 여기가 a거든요? 그러면 얘를 끌고 올라가다가 y는 x라는 직선이랑 만나는 점이 있지. 요 점에서 A에서부터 올라가다가 y는 x를 딱 만났다고요? 이 점의 y좌표가 뭐냐면 a겠지. y는 x잖아. a, a겠지 뭐. 그지? 여기 b거든요? 올라가다가 y는 x랑 만났대. 여기가 얼마라고? 얘가 b겠지.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a를 이제 y는 x가 아니라 더 끌고 올라가서 얘랑 만나게 할 거야. y는 fx랑. 어디서 만났다고? 여기서 만났다고. 이 점의 y좌표 얼마라고요? b라고요. 아하. 이 점이 나타내는 게 뭐다? a, b다. a, b라는 거 무슨 얘기야? a를 집어넣었더니 b가 나오네. f, a가 b더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얘잖아. 그치? 뭐 하나 더 할까요? C. C를 F에 넣을 거야. 그럼 C에서부터 올라와서 F까지 가야지. 여기에 닿았다고요. 그럼 튀어나오는 Y값은 누구라고? 얘라고. 안 써있어 누군지. 알아야지 얼만지. 어떻게 할 거라고? 얘를 끌고 와서 어디까지? Y는 X까지. X축으로 내려오니까 어때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 D가 기다리고 있네. D가. 이 점의 Y좌표 얼마다? D다. D. 즉 C를 대입했더니 D가 나오네. F, C가 D란 소리구나. 그런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림은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서
FFK는 C다 그랬거든요. K를 F에 넣었대. 그리고 그걸 F에 한번 또 넣었더니 C가 나왔대. 이런 생각하면 되죠.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C가 나올까? 를 생각하는 거지. F 머시기가 C야 그랬잖아요. 함수값으로 C는 어디 있다고? C는 원래 여기 있는데 요거 C 끌고 올라가서 Y는 X에 닿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가 누구라고? 여기가 C라고. 그러면 F에다 뭘 집어넣어야 C가 나오는 거야? 거꾸로 가보면 되지. 거꾸로 와서 어디서 만나야 돼요? FX에서 만나야지. 내려와야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B가 기다리고 있네. 무슨 뜻이야? 주황색 선을 생각해보면 B를 대입하면 C가 나오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FK는 누구다? B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린 이렇게 생각을 푼다고. 뭘 집어넣어야 B가 나올까?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B가 나왔다고? 나오는 B는 어디 있는 건데? B 여기 있잖아요. 얘가 나오는 B지. Y좌표 B. 뭐 집어넣어야 B 나오는 거야? A 집어넣어야 B 나오는 거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A가 되더라 라는 말이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Y는 X가 같이 들어있는 요 녀석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 그냥 따라가는 거야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하나 볼까요? 이거 복잡하게 생긴 이런 거 하나 봅시다. 아이고. 일부러 헷갈리라고 이렇게 많이 섞어놨네요. 그죠? 지금 그림 두 개를 일부러 한꺼번에 그린 것 같아. 근데 보면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면 되겠죠? 그냥 순서대로 다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잘 안 보이려나? F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거 값을 구하세요거든요. 그럼 순서대로 얘부터 구해보자고요. 구해보자고요. F 역함수 C래. 뭔 뜻이야? F에 뭘 집어넣어야 C가 나오니 그 얘기라고요. F 역함수를 그릴 게 아니고 그림 그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잖아. 지금 특히나 두 개 그려져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fx에 뭘 집어넣어야 C가 나오는지를 보자. 그럼 C가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Y좌표 C 뭐라는 거예요? C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를 Y는 X에 갖다 대야지. 그래야 여기가 C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 뭘 찾고 있다고? F에 뭘 집어넣어야 C가 나오니. 얘네. 거꾸로 가보면 이거잖아요. 와서 내려가면 이놈이네. B. 그지? B 집어넣어야 C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하 얘는 B구나 라는 소리입니다. F 역함수 C는 B야. 그럼 다시 G 역함수 B 찾으래요. G에다 뭐 집어넣어야 B 나오니 그 얘기하는 거야. B가 나왔다며. 그럼 B를 보내야죠. 1위로. 얘가 B고요. G에 얘가 G네. 에이. 거꾸로잖아. 다시 이게 F였어. 난 이게 이건 줄 알았어. 다시 보고 있지 얘들아? 댓글을 달지 않는 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시 갑시다.
F 역함수 C래 뭐 집어넣어야 C가 나오니입니다. fx 누구냐면 얘예요. 이렇게 생긴 게 F잖아요. 그죠? C가 나왔다며. C가 나왔다며 얘가 C예요. F에 뭐 집어넣어야 C 나온다고? 쭉 당겨야지. F랑 만날 때까지. F가 누구냐면 얘죠. 이거네 이거. 그지? fx는 E를 집어넣어야 C가 나온다고요. 얘가 뭐 얘기하는 거다? E더라 그 얘기라고. 그쵸? C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Y좌표에 C를 찾은 거고요. 이걸 F에 갖다 대면 여기에서 딱 만날 거니까 E, C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라고? G 역함수 E. G에다 뭐 집어넣어야 E가 나오니 그 얘기죠. 그럼 E를 Y는 X에 갖다 대야죠. G는 뭐 집어넣어야 E가 나오니? G는 얘잖아요? 얘네 그지? 어디서 만나는 거야? 여기서 만나죠. 누구다? D다 D. D더라 라는 소리네요. 그럼 이제 뭐 물어봤어? FD 물어봤네. FD는 그냥 fx에 D 넣으세요죠? D가 누구야? 얘. F에다 넣으래. F 누군데 이거. 갖다 대면 누구겠어요? 얘지 얘. 그런데 얘가 누군지 모르겠네. 어디다 갖다 대면 돼요? Y는 X. 갖다 대서 물어보니까 B더라 라고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아하 이거 B라고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그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림 좀 그려보시면 그려놓고 나니까 좀 약간 마음의 안정이 생기지 않아요? 예쁘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잠깐만 그 외에 다른 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 다시 질문을 좀 하도록 하시고요. 유형 22번은 눈으로만 빨리 보면 이런 건데 정의역이 2 이상이고 요거래요. 원래 2차 곡선이기 때문에 원래는 역함수가 없지. 근데 2 이상이라고 제한을 해버렸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근데 얘랑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 찾으래. 어디 있다고요? Y는 X 위에. 됐죠? Y는 X 위에.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야. 축의 위치가 2인데 2 이상 그랬으니까 증가하는 녀석만 남았다고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 교점 찾으래. 역함수 구해서 갖다 방정식 푸는 거 아니고 어차피 얘랑 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얘랑 Y는 X의 교점 찾아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똑같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인데 요것만 딱 이야기를 하나 더 합시다. 실제로 문제는 여러분이 푸시면 되고요. 이런 얘기인데 아까처럼 그림을 생각해보면 이게 그림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그리는 거는 해보시면 되니까 해보면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기울기 양수인 직선이기 때문에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림이 약간 다르지만 증가하는 녀석이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값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 뭐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 뭐 그래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영원히 가겠죠. 계속 가고요. 1위로도 계속 가요. 얘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 구하려면 근데 역함수는 누구라고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그게 역함수라고요. 그래서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흰색을 노란색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하시면 빨간색 될 거라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사각형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굳이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사각형의 넓이 구할 필요 있겠어요? 그럴 필요 없지. 왜냐하면 사각형의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생겨먹어 삼각형. 이거 2배 하면 밑에도 똑같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fx랑 y는 x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랑 마찬가지예요. 그거 2배 하면 답이 될 거라고. 그치? 그럼 저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야. 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시면 되죠. 밑변은 누구라고? 얘라고 하면 되지. 그럼 높이는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 이거 오랜만이죠?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지 뭐.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은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해서 일단은 질문 들어왔던 문제들은 이 정도고요. 질문했던 사람들 중에 좀 말끔하게 해소가 안 된 것 같으면 아까 말했지만 메모해 두셨다가 이따가 구글 미트로 개별적으로 질문 받을 때 그때 다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 정도만 쉽시다.